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뉴욕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최고급 호텔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가 중국 자본에 팔려나갔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 뉴욕의 왕궁이라는 별명이 붙은 미국 내 최고급 호텔입니다. 지난달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온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여기서 묵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건물이라는 이 호텔이 중국 보험사에 넘어갔습니다. 매각 대금 19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700억 원입니다. 호텔 거래 사상 최고액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흥분했습니다. 차이나 머니, 중국 자본의 위력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거품이 절정이었던 1980년대 말 일본의 미국 부동산 사재기 열풍을 연상케 한다고 했습니다. Everybody goes back to the Japanese and what happened, that those investments didn't work out so well. It remains to be seen. 올 들어 맨하튼 부동산 매물 4분의 1을 중국 자본이 사들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물론 고급 주택, 아파트까지 중국인들이 싹쓸이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곳 전문가들은 미국 부동산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는 중국인들이 대부분이라며 미국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투자 열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파산과 돈 세탁 수사 그리고 현금 거래 보고 특별명령까지 한인 잡아업계에 닥친 연이은 악재들은 결국 오랜 관행이 누적되면서 업계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으론 업계 전체가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정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 유례 없던 강력한 수준의 단속, 그리고 연이어 내려진 특별명령, 자바시장을 향한 당국의 감시와 의심의 눈은 굳이 대규모 단속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방정부 검찰청에서 이번 수색 조사를 하면서 발견이 된 현금의 액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 분들께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지금 피해를 보신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이런 쪽 리포팅 쪽으로 계속 앞으로도 다른 레귤레이션들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마약 자금 돈 세탁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단속과 명령이었지만 정작 한인 업주들은 또 다른 우려를 안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업체들이 특별명령 이행과 세금 폭탄 둘 모두를 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업계 전체의 오랜 관행인 탈세를 목적으로 한 현금 거래가 양날의 검이 된 것입니다.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을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에 누락된 현금 액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제 10,000불 넘게 현금을 쓰게 되면은 그 받는 그 업체 측에서는 또 보고를 하게 되니까 그게 싫어서 또 현금을 쓰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지하 경제, 블랙 마켓으로 해서 현금이 이제 돌게 되는. 그동안 서류를 위조해 탈세를 조장하거나 융자를 신청해 받아주는 브로커들도 업계를 중심으로 암암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인 자바업계의 현금 거래 관행을 업체들 간의 갑을 관계와 이로 인한 거래 구조상의 모순에서 찾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챕터 11, 러브컬처의 챕터 11 사태를 봐도 그 외상 관행이 보통 4개월이 넘습니다. 4개월이 넘기 때문에 자금을 받지 못한 한인 대리업 업체들이 모두 가장 큰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보면은 한인 의류업체들은 현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한인 의류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인 자바상인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은 업체들이 양성화되고 나아가 업계 전체가 정화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정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슬기롭게 이런 부분은 잘 넘기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별명령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대략 2천여 개로 추산됩니다. 현재의 오랜 관행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소 미리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3분의 1에 달하는 업체들은 견디지 못하고 업계를 떠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최대 규모의 K-푸드 페스티벌이 뉴욕 맨하튼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건강 음식으로서의 한식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미국인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K-푸드 페스티벌이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한류 바람과 함께 이제는 미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한식. Oh, I love Korean food. I wish I can learn a lot more. I came over here to try your kimchi. It's great. It's a little more spicy, much better. 이번 행사에서는 함께 나누고 즐기는 한식의 특징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한식이 갖는 건강 음식으로서의 기능에도 초점이 맞춰집니다. 헬스푸드로서의 한식의 이미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기획입니다. 건강 한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의 또 중심인 맨하튼에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을 갖다가 미국이나 아니면 북미 시장에 알리는 그런 계기로 기획을 됐고요. K-푸드 페스티벌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한국 농산식품이 미국 소비자들이 더 다가가고 더 한국산 농산물이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식의 미국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각국 외교 관계자들이 초청된 가운데 개천절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한민족의 기원과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박은비 통신원입니다. 단기 4347주년 개천절 기념 행사가 각국 외교 관계자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천절 행사는 평양에서 관련 행사가 9년 만에 남북 공동으로 열리는 등 고국에서도 특별한 행사가 이어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It's my duty to galvanize the Korean culture and the Korean language among American society. 한국의 전통 무용과 삼고무, 검은고 등을 곁들인 리셉션 행사가 특히 외교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청사초롱을 앞세운 전통 무용팀이 입장할 때는 참석자들의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We're here to welcome the Consulate General and show him that we're studying Korean passionately and we'd like to welcome Korean culture into America. 이날 샌프란시스코시와 밀브레시는 한미문화유산의 날 선포 증서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Do declare today Korean American Friendship and Heritage Day in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은비입니다. 북한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설명하는 첫 공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북한 인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라면서 미국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주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주최한 유엔 인권 설명회, 자체 보고서를 나눠주고 외무성 부국장까지 배석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은 철저히 보장되고 있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의 문도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We are open for dialogue with other countries as far as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hypocrisy, nothing to do with the politicization of the human rights. 하지만 미국이 북한 인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8,000번의 군사훈련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악랄한 경제 제재로 북한 민중을 고통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라면서 북한 정권을 전복시킬 정치적 목적으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주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That was a bad starting point, politically motivated starting point. That is the reason why we have been continuing to oppose that kind of resolution. 윤병세 장관이 제안한 남북한 인권 대화도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대북 인권 결의안이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올해 더 강력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준비 중입니다. 유엔 총회는 물론 유엔 안보리에도 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북한 인권에 대해 설명하는 공식 행사를 갖기는 처음입니다. 새로운 대북 인권 결의안에 더 강력히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북한이 남침할 경우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했다고 파네타 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시 작전권 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은 지난 2011년 파네타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에 전한 내용입니다. 한미양국 간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논의하면서 한국 방어를 위해 필요하면 핵무기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파네타 장관은 이에 앞서 한 해 전인 2010년 샤프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도 북한 침략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할 능력은 없지만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ICBM이 미국을 향해 날아들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인 벨 장군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면서 전시 작전권 이양은 북핵 해결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requirement is, my view,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Period. 중국의 반대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시스템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미일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 국방당국의 논의가 핵무기 사용을 공언할 만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중국 서남부 원난성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파악한 사상자만 30여 명인데요. 앞으로 사상자 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정호 특파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진앙지인 중국 서남부 윈난성 진구현 소방대 폐쇄로 화면입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주차된 대형 소방차들이 흔들리고 소방대원들이 급하게 건물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중국 지진국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49분쯤 중국 서남부 윈난성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지는 윈난성 푸월시 진구현으로 보이차로 유명한 푸월시에서 85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진앙의 깊이는 지하 5km입니다. 진앙지에는 규모 6.6 지진 이후에도 규모 3, 4의 여진이 수십 차례 이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번 지진으로 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진앙지에서 300km가량 떨어진 윈난성 성도 쿤밍에서도 분명하게 감지될 정도로 날이 밝고 조사가 본격화되면 사상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진앙지인 진구현은 소수민족인 이족과 다이족이 집단 거주하는 자치현으로 인구는 30만 명가량입니다. 중국 소방당국과 군부대는 응급구호 명령을 발동하고 진앙지의 구호대 수백 명을 급파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사상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윈난성에서는 지난 8월에도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해 700명이 사망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